네, 이번 시간에는 축이 왔을 때 지지와 지지끼리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를 많이 해놔야 사주가 왔을 때 운의 해석에서 자유롭습니다. 즉 그 해의 변화 양상을 보고 통변할 수 있는 그 눈을 길러줍니다. 통변 실력을 길러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자아가 있을 때 축이 왔다. 그러면은 육합으로 묶여버린다, 그죠? 묶인다. 제가 말씀드린 자기 문서가 있는데 축이 와서 묶어버린 거예요. 활용을 못하도록.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이걸 좀 더 깊이 해석하려면은 여기가 개신기가 들어있어요. 뭐 때문에? 이 관 때문에. 관내 식상. 그죠? 뭐 아들의 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서를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문서를 잡혀버릴 수 있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아가 있는데 축이 있었다. 자아가 왔다. 이 문서를 잡기 위해서 돈을 묶었다. 그러니까 항상 주는 그 해에 운이 1번인 거예요. 그 운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항상 운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수가 있으면 축이 왔을 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원인은 여기에 개신기를 잘 보는 겁니다. 개신기.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재성이라면 재성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 동향도 잘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축을 묶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축과 축은 항상 동일 글자가 오면 형이라 했죠. 자형. 자형이라 했죠. 자형. 여기 자형이라 했죠. 즉,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토가 축월에 태어났다. 축이 왔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같이 근무하거나 동업하거나 했던 상황들, 형제나 동업 관계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 변화가 길과 흉할 때는 사주체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동일 글자는 그 상황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이 자형 중에서 특별히 자형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게 유, 진, 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그 해의 형태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축은 그 이외의 글자는 변화는 되지만, 그 변화의 양상이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동일 글자가 오면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축축은
이 글자를 오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 이 축은 인목을 축 다음에 인이죠. 예. 결국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인목은 움직이는 발산 운동을 하죠. 그 발산 운동을 못하게끔 꽉 잡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일주가 만약에 경일주다. 가지고 있던 외부 환경에 있던 문서로 인해서 처음에는 자기 돈이 묶였다가 결국은 이 돈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그 자기 돈을 증식시키는, 즉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이 좀 더 확장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축이 오면 인을 밀어주는 효과가 있다. 처음에는 움츠러 들게 하고 시간 지나면 밀어준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묘는 격각살이죠. 네, 격각살. 즉 이것은 축은 결국은 사유축 운동을 해요. 네. 이거 묘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요. 즉 이것은 목 운동을 하는 거죠. 뭐 갑목, 갑에서 을목으로 해서 을이 죽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고, 이것은 경금이 신금으로 해서 신금에서 죽어가는 과정, 죽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전혀 궤도가 달라요. 즉 여기 인목은 밀어주지만 축에서 묘는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설명할 때 제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할 건데, 소가 토끼를, 쉽게 생각하면 토끼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만약에 신금일주가 축월에 태어났다. 그때 신금일주가 묘월에 태어났다. 축이 왔다. 인성이죠. 여기 인성 겁재가 문서를 들고 온 거예요. 문서의 모양을 하고 왔는데 안에 살펴보니까 겁재가 들고 온 거예요.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잡혀먹은 거죠. 이 돈을. 그러니까 문서를 맡기고 돈을 가져간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못 움직이게 한다.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살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사를 할 때 해묘미, 사유, 축, 이 반대 궤도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축이 역마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묘목이 축을 만나면 힘을 전혀 못 쓰는, 이게 을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을목이 축월에 전혀 못 움직여,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히는 거죠. 유동성이 막힌다. 이분의 돈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 여기에 미가 있으면 미에서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묘목이 많은 해를 안 입지만 그래도 운에서 왕이기 때문에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격각. 이걸 잘 모르면은 천간을 올려서 보시면은 을목이 축에 들어가면 전혀. 그러니까 을목을 단년생 잡초라고 보시면 돼요. 잡초. 네. 우리가 겨울철에 단년생 잡초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있죠. 아예 없죠.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예. 그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축진파가 되죠. 파. 예.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토인데 이것을 좀 잘 해석을 하려면 이 토 속에 지장간을 보세요. 지장간을. 그러면은 을개무가 들어있습니다. 을개무가. 예.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토지만 무토도 축 속에 갇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을목도 마찬가지. 개수 마찬가지. 예. 축월의 개수가 지금 진월에 발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잡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경금이 진토가 있는데 축이 왔어요. 예. 이거 문서를 교환했는데 문서를 자기가 갖고 있는 문서를 우리 뭐 교환매매라고 있죠. 교환매매. 예. 교환했다. 아니면 팔고 사고 했다든지 했는데 잡은 문서가 결국은 자기 돈이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 예. 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문서를 잡고 돈을 벌겠습니까? 하면은 이런 때는 손해를 보는 거죠. 예. 잡아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그 상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지지대 지지의 상황인 거예요. 예. 진토가 축토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뭐가 들어가냐? 을, 개, 무. 이런 것들이 다 위축되고 축소되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축진 파 발생해서 파. 그 다음에 사화는 축월에 사화는 같은 궤도죠. 그렇지만 이걸 하늘로 올려보면 병화, 예, 무, 경, 병이죠. 예, 경금 죽는 거죠. 예, 병화도 죽고 무토도 죽고. 예. 그러니까 사화가 축을 만나면 모든 양기, 그 다음에 금기, 토, 이 안에 들어있는 토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12운성이라는 것도 결론은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축월에 만인 축월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십간들이 어떻게 펼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겉에서는 짓지지만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여기다 십간을 대입하고 지장간을 펼쳐서 대입을 하시고 충이면 충, 형이면 형, 그것을 통변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즉, 다시 연습하자면 아까 경일주가 묘목이 있는데 축월이 왔다. 돈이 묶인다. 딱 하면 돼, 돈이 묶인다. 부동산에. 격각. 격각이라는 것은 우리 상문조객이라는 말도 있죠. 상문조객. 예.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만약 경금이 묘목이 있다, 축월이 있다, 인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 돈은 정제, 자기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을 겪고 현재는 살릴 수 있죠. 즉 자기가 어떤 투자를 했다든지 그런 돈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축은 인목을 몰아주니까 이것은 격각시키고 이것은 살리고, 그래서 이걸 양상을 보고 해석시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해서 최고의 기륭, 나머지 판단은 원국, 원국의 이런 경우는 지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서 뭐 여러분 신강시약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죠. 그 제다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제다 시작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축이 들어와서 더욱더 그것을 처음에는 묘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인목을 성장시키니 이게 절제했었는데 더욱더 경금은 힘이 든다. 이게 뭐 제다 신약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서를 잡아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렇게도 설명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힘이 들었다. 이렇게 곤란함을 겪었다. 이렇게 이제 지지를 놓고서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박송식 놓고 판단을 했지만은 그게 전부 다 이런 지지 대 지지의 상황들을 알면 그것을 통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묶고 변화형을 주고 이거 성장시키고 격각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축진파 진토는 축 속에 모두 다 집어 들어가고 사화는 여기에 모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여기 지장근까지 포함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지 대 지지를 연습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에서 지금까지 사까지 축이 왔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것에 능통해야 됩니다. 정말 능통하면 그 사주 통변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있었죠. 간목이 무토 5월에 무신 술 이게 형제 친구가 와서 남편을 날리고 합쳐서 상관을 만들고, 즉 내 형제나 그러니까 나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남편을 사실은 그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남편하고는 이혼시키고 자기들끼리 잘했다고, 사실은 남편하고 살아야 자기 행복한데 잘했다고 서로 너 잘했어 그런 사람들하고는 살지 마, 그 남편은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또 능력이 안 돼, 그렇게 자기들끼리만의 자화자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 대 지지, 축이 왔을 때 자에서 사까지의 그 지지 하는 연습을, 확장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다 보면 이게 결론은 이제 형충해합의 이게 형충회합, 형충회합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격각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한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